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소방영어 부동의 1위 소방단기 영어과 김수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정규 커리큘럼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8분 컷으로 대표되는 부가 컨텐츠 소개해드릴 것이고요. 제 강의를 어떻게 따라와야 하는지를 학생들의 증상별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규 커리큘럼은 스텝 1, 2, 3, 4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스텝 1은 생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생기초 강좌로서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들으면 좋은 생기초 강좌가 스텝 1이고요. 그 다음 스텝 2는 기본 이론 강좌인데요. 제 학생들의 대다수는 스텝 2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가 이제 심화, 문풀 단계고요. 그 다음 스텝 4가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정리해야겠죠? 파이널 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텝 1, 자, 스타트업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학생이 드시면 됩니다. 나 영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A, B, C 빼고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스타트업부터 시작하시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강좌가 될 겁니다. 사실상 우리 소방직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학생이 솔직히 이 강좌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강좌 같은 경우 우선 5월 초순에 개강이 될 것이고요. 자, 이 강좌에서 뭘 배우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학 영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 영단어 1800개, 그 다음에 중학 문법, 그 다음 중학 구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중학 영단어 1800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생들이 잘못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고등학교 수능 거기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영어가 약하면 중학 영어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문법. 우리가 이제 문장을 해석하려면 문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서 꼭 필요한 중학 과정에 있는 문법들을 다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문이 뭐냐면요. 좀 생소하시죠? 구문이라는 것은 문장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 해석으로 이어가는 식으로 제가 이끌 거예요. 작년 교시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문법상을 좀 더 보완했고요. 그다음에 구문도 연습할 수 있는 문항의 개수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휘 쪽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이제 그 교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니북으로 따로 이제 출시가 돼서 이게 교재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개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2, 올인원 강좌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올인원 강좌의 적정 대상은 누구냐면요. 문장 해석이 정확히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기가 문장 해석이 좀 잘 되는 편이야. 그럼 이거 스킵하시면 되는데 난 문장 해석이 잘 안 돼 이러면 스텝 2 올인원이 최적의 강좌가 될 겁니다. 왜냐면요. 이게 우리 서방직 같은 경우에는 독해가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20문제 중에서 평균적으로 독해만 15문항 이상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문장 해석이 안 되면 소방직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해석을 정확히 배우게 되는 그런 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강좌 같은 경우는 7월에 개강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 소개를 제가 잠깐 드릴 건데요. 우선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권 구문문법. 저는 구문과 문법을 한 번에 가르칩니다. 자, 문장 해석. 구문이라는 건 문장 해석 연습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 문장을 문장 해석을 연습한 다음에 그 똑같은 문장을 문법으로 변형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해로 이어가는데 구문 문법을 7월에 배우고 8월 달에 독해로 이어져 가는데 제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냐면은 7월 달에 우선 문장 해석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 해석이 어느 정도 딱 됐을 때 그때 지문 독해로 이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2권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문장 해석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독해로 이어가는 거죠.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 푸는지를 배우는 거죠. 숲유형, 나무 유형, 그다음 빈칸 추론, 간접수기 문장 해석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유형별로 각각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그런 접근법을 완벽하게 또 전수를 해드릴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소방직을 준비할 때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권 생활영어인데 이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 교재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 전 직렬의 그 생활영어 문제를 싹 모아가지고요. 소재별로 쫙 나열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빈출되었던 소재에서 가장 덜 빈출된 소재까지 해서 1위에서 21위까지 쭉 나열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 이제 종합 연습으로 마무리하시면 되죠. 물론 가끔씩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공채 학생들은 생활영어 뭐 대비하면 된다. 이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왜냐면 공채에서 생활영어 안 나온 적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두 문항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처럼 시간이 좀 넉넉할 때는 여러분이 이 생활영어도 준비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 방법이고요. 대신 독해라든가 구문 독해보다는 조금 그 중요성이 조금 더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영어는 11월에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요. 구문 독해와 그 다음에 독해 쪽에 좀 최신 기출을 좀 수록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전반적으로 좀 낮췄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조금 높다, 난이도가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좀 소방직에 더 눈높이를 맞춰서 난이도를 조금 더 전반적으로 낮춘 게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텝 3 코드 용법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 용법 같은 경우에는 꼭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할 것은 제발 구문 좀 정리 먼저 하고 들으세요. 워낙 코드 용법이 또 유명하다 보니까 이것만 듣는 학생인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 우선 어느 정도의 해석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강좌고요. 이 코드 용법은 시험에 나오는 문법 사항만 딱 정리하게 됩니다. 자, 이 강좌 같은 경우는 우선 9월, 10월에 그러니까 9월, 10월 2달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9월 한 달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현장 상황에 따라 약간 유동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법 사항 22개의 코드를 먼저 정리하고요. 지금까지는 이 22개의 코드에서 벗어난 거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반복되는 포인트만 지금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2개 코드 끝나면은 이제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코드를 체화시키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작년과 좀 차이가 있는 그 개정 사항은 뭐냐면 작년보다 난이도를 훨씬 낮췄습니다. 실제로 지금 출제되고 있는 소방 문법은 굉장히 쉽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교재에 대한 학생들 피드백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방 눈높이에 맞춰서 난이도 또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제 스텝 3 MRI 보겠습니다. 자, 이 MRI 강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독해 공부를 하다가 이것저것 풀어가는데 뭐 어느 정도 득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고난도 문제, 좀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MRI 강좌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개정되는 내용 없고요. 올해도 신규 촬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찍어놓은 거 그대로 올려놓을 것이고 작년에 출시된 교재에 개정사항 없으니까요. 자기가 고난도에 대한 니즈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강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텝 3 테마 모의고사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테마 모의고사는 어떤 학생이 수강하면 좋냐면 그러니까 양치기 하고 싶은 학생이면 됩니다. 기본적인 해석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올인원 과정에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테마 모의고사가 딱 양치기 하기에 너무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방직 학생들 대다수가 이 테마 모의고사를 통해서 독해 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강좌 같은 경우 우선 10월에 개강을 하거나 11월에 개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장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굉장히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까지는 360제, 자 올해부터는 380제, 올해부터는 500제로 훨씬 더 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직렬 독해도 180문제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형 독해도 역시 나머지 320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 또한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죠. 그래서 독학을 할 수 있는 학생도 아무런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소에서 많이 신경을 쓴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정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새로운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재는 워낙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작년까지 썼던 그런 문항을 중복해서 써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0%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중복되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이 전면 개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텝 4 동형 모의고사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험을 앞두고 거의 모든 소방직 학생들이 최종 점검 모의고사로 활용하는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김수환의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정말 장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다수의 소방직 학생들이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대비를 합니다. 그만큼 소방직 준비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의고사죠.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우선 1, 2월 달에 한 번 출시가 되고 3월 달에 한 번 출시가 됩니다. 자, 1, 2월 같은 경우에는 8회분이 나오는데 이 8회분은 신규 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전년도에 출시되었던 그 교재와 중복되는 문항이 한 문항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3월 달에 또 한 번 이제 출시가 되는데 3월 달에 출시되는 것은 작년 문제와 비슷합니다. 제가 왜 비슷이란 말을 썼냐면은 대다수는 작년 문제와 똑같습니다만은 정답률이 막 20%, 30% 너무 낮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부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16회분이 올해 여러분에게 공개가 될 것이고요. 소방직 유형에 똑같이 배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해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자, 이제 스텝 4 적중의 순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적중의 순간은요, 여러분 시험 보기 한 2주 전? 그때 개강할 거예요. 자, 이 강좌를 제가 만든 이유는
여러분이 조금 시험 말미로, 그러니까 시험 거의 이제 다가왔을 때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 10점 정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만든 게 이 강좌인데요. 자, 적중의 순간의 구성을 보면요. 우선 어휘, 문법, 독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소영 교재 있죠. 김소영 교재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그냥 전방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교재라면 적중의 순간에 있는 어휘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휘만 쏙쏙 뽑아낸 거예요. 실제로 2021년 자 이제 소방직 이 시험에서도 핸드인 이 단어가 적중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법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나올 문법들만 최종 점검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분사의 태가 실제로 나왔었고요. 적중의 순간에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번 2021년에 예를 들면은 이 순서별 같은 경우에 제가 대명사, 대의 같은 걸 엄청 강조했는데 그게 그대로 역시 적중의 순간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의 같은 경우 특히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강좌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김소영 소개하겠습니다. 자, 김소영 한번 들어보셨나요? 자, 김소영은 사실 김소영이라는 강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 김소영은 김수환 소방 영단어를 줄인 말이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소방직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그런 교재가 될 겁니다. 자, 이 교재의 그 내용을 보시면요. 우선 어휘 어떻게 공부해야지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어휘 학습법도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수능 어휘도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렬 어휘, 소방직이라면 직렬 어휘 알고 있어야 돼요. 직렬 어휘 수록되어 있고요. 부동사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교재를 안 사도 되고요. 그냥 이 한 권이면 끝납니다. 작년에는 1, 2권으로 분권화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단권화 시킬 겁니다. 그리고 작년과 어떤 다른 점은 최신 내용을 최신 기준을 조금 더 수록했다는 거, 자, 그 정도만 다른 사항이고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뭐 이런 질문 많이 하겠죠. 작년에 썼던 교재 그대로 써도 되느냐?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 교재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개념을 아마 가장 많이 강조하는 강사 중에 한 명일 거고요. 아마 그리고 개념을 강조하는 거에 멈추지 않고 개념을 복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그런 강사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제가 그 개념을 좀 여러분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복태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월간지라는 것도 시도했었고요. 그 다음 복습지라는 것도 시도했어요. 이게 지난 3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를 시도했었는데 올해 드디어 교재가 나옵니다. 자, 이 매일 복습이라는 교재인데요. 이 매일 복습은 5월 달에 출간이 될 겁니다. 우선 문법, 그 다음 구문, 어휘가 수록이 돼 있어요. 스타트업에서 올인원. 그러니까 우리 현장 기준으로 말하면은 5월 달에서 8월까지 해가지고 스타트업부터 올인원까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올인원 과정까지 따라오면서 매일 복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문장, 새로운 문제로 여러분이 연습을 이 매일 복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문 개념 배운 다음에 새로운 문장으로 연습을 해야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문을 이제 스타트업부터 올인원까지 구문을 쫙 목차에 따라서 똑같이 배운 다음에 그 교재에 있는 목차랑 그 매일 복습의 목차가 똑같거든요.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대신 마지막에는 항상 랜덤이 있어요. 문법도 문법 개념 다 정리한 다음에 랜덤의 문제가 120문제가 있고요. 일단 구문도 쫙 정리한 다음에 그 개념 쭉 따라오다가 뒤에 랜덤의 구문이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중화연단어 1800개를 정확히 외웠는지, 그리고 김소영의 또 보면은 수능 필수 어휘가 있어요. 저는 수능 필수 어휘를 제대로 암기했는지를 또 이제 테스트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휘 파트, 매일 복습 어휘 파트에는 이런 중학 영단어와 수능 필수 어휘를 자기가 완벽하게 외웠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이면 문법, 구문이면 구문, 어휘면 어휘, 자 이렇게 개념을 우리 정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모두 수록해 놓은 게 매일 복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합격생들 합격 수기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8분 컷일 겁니다. 심지어 준비생인 여러분까지도 아마 8분 컷 들어봤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8분 컷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8분 컷이 뭐냐면 8분 컷이라는 것은 생활영어, 문법, 어휘 이 10문제를 8분 안에 풀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8분 이내에 푼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다 독해에 할애하자라는 전략이죠. 그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
합격을 하려면 남들이 맞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남들이 틀리는 걸 맞이하잖아요. 남들이 틀린 건 뻔합니다. 문법,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과 어휘를 집중 공략하는 거죠. 그게 8분 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8분 컷은 기존에 120회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120회는 그대로 유지를 시킬 겁니다. 다만 작년과 달라지는 점은 올해는 해설 또한 공개가 될 것이다. 근데 이 해설은 저희가 출시 시점을 내부 논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은 추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0월 달이 되면 현장 강의에서 제가 8분 컷을 또 할 겁니다. 이 현장 강의 때는 이 120회를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압축 버전 할 것인데, 이 압축 버전에 대한 구성과 내용 또한 지금 내부 논의를 통해서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결정이 되면 추후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 밖에 부가 컨텐츠로는 혼밥 영어, 그리고 다양한 영어 학습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대로 제 커리큘럼은 정말 수많은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씩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언제 다 듣습니까? 왜 이렇게 수업이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현장 강의에서 매달 수업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컨텐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현장 강의 위주로, 현장 강의 중심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강 학생인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증상에 맞는 것만,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증상별로 어떻게 따라와야 하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스텝 1부터 들으셔도 되는 학생이 있고요. 스텝 2부터 들으셔도 되는 학생이 있고, 스텝 3부터 들으셔도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스텝 1은 어떤 증상에 있는 학생이 스텝 1부터 들으면 되느냐? 사실 스텝 1은 간단합니다. 나 영어 아무것도 모른다. 증상이고 나발이고 없다. 그냥 나 생노베다. 이러면 스텝 1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단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할 건 있습니다. 스텝 1, 2에 목숨을 거십시오. 스텝 3에 양치기 단계 있죠. 그거를 못 듣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스텝 1, 2 그만큼 개념에 집중을 하신 다음에 시간이 나중에 좀 없다면 스텝 4로 바로 건너뛰세요. 그렇게 하셔라도 굉장히 개념 단계 굉장히 중요하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스텝 2부터 시작해도 되는 학생들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이 좀 막히는 학생들, 그러니까 해석이 깔끔하게 안 되는 학생들, 해석해도 뭔가 단어로 짧게 하는 학생들, 그런 느낌이 드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스텝 2부터 하세요. 근데 이 영상을 조금 늦게 보는 학생들이 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겨울에 보든 가을에 보든 상관없이 바로 문제풀이로 건너뛰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장 해석이 안 되면 양치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스텝 3 양치기를 건너뛰는 한이 있더라도 제발 부탁인데 스텝 2부터 하실래요? 스텝 2의 문장 해석과 이 문장 해석을 기반으로 한 독해 적용 연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스텝 2는 문장 해석이 깔끔하게 안 되는 학생들. 됐죠? 근데 중학 단계는 필요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스텝 2부터 들으셔도 됩니다. 자, 스텝 3에 해당되는 학생들, 즉 스텝 3부터 수강을 해도 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면 사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은 좀 이런 느낌, 이런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을 풀긴 푸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좀 맞아.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러면 스텝 3부터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 해석 별로 문제 없어. 그러니까 문장 해석하는데 하나의 지문을 봤을 때 한 7, 80% 해석이 돼. 됐어요? 이건 뭐 소방직 문제, 기출문제 펴놓고 여러분 테스트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7, 80% 해석된다. 그래서 뭐 문제 푸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라고 한다면 자, 양치기 단계인 스텝 3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금 늦었다고 해서 개념 없이 자기 문장 해석도 안 되는데 스텝 3부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채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채널이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 유튜브 채널 지금 보이시죠? 지금 당장 가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가시면은요, 우선 그 영어 학습법 같은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막 응원 영상도 찍어드리거든요. 응원 영상이라든가 평상시에 여러분 뭐 힘내라 하면서 라이브 소통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카페. 자,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 네이버 카페가 있고 다음 카페가 있는데 잘 들어요. 소방학생들 제발 네이버 좀 가지 마시고 다음 카페 지금 보이시죠? 다음 카페로 가시면
거기에 김수환 소방영어 카페가 있어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카페는 가입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질문 같은 거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 카페에다가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저희 직원들과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영어 혹은 고민 이런 것들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진짜 많은 그런 소방 영어 자료들을 공개를 많이 해왔는데 그 자료 맨날 여러분 어디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다 다음 카페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쪽에 가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도 있습니다. 자, 인스타 같은 경우엔 제 개인 계정이 있고 연구실 계정이 있는데요. 저에게 직접 문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 지금 보이시는 제 인스타 계정 가셔서 인친하세요. 그리고 DM 보내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실 계정 보이시죠? 자, 연구실 계정은 제 강의 강의 개강 날짜라든가, 그 다음에 신규 교재 출간 날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벤트. 자,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이 다 공지가 될 겁니다. 자, 이번 4월 3일 시험 끝나고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제 카페에 와서 감사의 말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 감사의 말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수험 생활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김수환 선생님을 선택한 것이다. 저는 그 학생의 말을 이처럼 해석했습니다. 김수환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하기로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한다면 올해도 역시 그리고 내년도 역시 그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는 소방단기 김수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강의실에서 만납시다.